안녕하세요. 긴급브리핑 홍해걸입니다. 한예슬씨 지방종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많은 분들의 가장 중요한 궁금증이 법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병원하고 한예슬씨 측하고 물밑에서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할 텐데요.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지 또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비욘디를 도와주시는 의사 출신 변호사십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네. 우리 이용환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네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긴급 출연 감사하고요. 네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네. 경위는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이 아니고 네네네. 15억도 아니고 예예. 5천만 원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병원이 배상하는 부분이 위자료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대가 예예. 아, 와. 네. 아니 네, 설명을 네.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우리가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하는데요. 뭐 소극적 손해, 적극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손해가 사실 제일 크거든요.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제 많을 건데 그 수입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액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지금 한예슬 씨가 입은 이 추상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은 수술 이후에 이제 추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추상이란 말은 이제 네. 외모가 추해졌다 그런 그렇죠. 뜻인가요? 예, 예.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노동력력 상실률의 평가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노동력 상실률 한마디로 안 나온다. 0%다. 그러면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어떤 손해는 없고 결국 치료비 손해하고 정신적인 손해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손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우리나라에 인정되는 그 금액이 법원에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도 결국 노동력 상실률하고 같이 이제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의 노동력 상실률이 있다. 그러면은 위자료도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와. 노동력 상실률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0%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있잖아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 정신적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어떤 추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사실 1,000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일반인이라면 지금 이런 1억 상처가 있는데 네. 1,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죠. 한예슬 씨니까 예. 좀 인정을 법원에서 해도 그렇죠. 맥스 한 5천만 원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노동력 상실이 왜 빵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그거는 그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이제 평가하는 기준은 제가 오늘 책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예. 장애 평가 기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 예. 이게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기준집이라 기준이 적혀 있는 그런 책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외모 추상장애잖아요. 외모 추상장애를 평가할 때 기준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와, 뭐가 제가 빽빽해요. 이렇게 네. 줄을 쳐왔습니다. 줄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네, 줌을 네. 한번 해주시면 네, 그냥 읽어주세요. 네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외모 피부 장애 평가는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 우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네요. 네네네. 교과서에. 네. 그러니까 배나 가슴이나 등에 있는 추상, 이렇게 그렇죠. 흉한 상처는 네네네. 아예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나 팔다리가 그렇죠. 해당이 되네요. 한마디로 이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지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연예인이고 뭐 비키니를 입을 때도 있고 뭐 속옷 바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네네. 직업 활동에 지장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네, 그렇다고 그 연예인이라 해서 기준을 달리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연예인이나 뭐 특수한 분들은 따로 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 네네네.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 지금 그러면 한예슬 씨는 이게 등에 있기 때문에 네.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을 인정을 못 받는다. 네, 맞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노동 상실을 인정 못 받습니다. 빵이다. 네네. 그러면 그게 네. 지금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얘기예요. 다른 법률가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기준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그래요? 신체 감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 보고 이 한예슬 씨의 노동 상실 몇 프로입니까 하고 평가를 의뢰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럼 법원에서 의뢰를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똑같이 이 기준을 하는데 한예슬 씨니까 노동 상실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연예인이라고 또 예. 봐주면 안 된다. 그렇죠. 아쉽지만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한예슬 씨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등에 성형수술을 해서 아까 같은, 물론 좀 흉터를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지금 보이는 끔찍한 상처가 있는데, 예. 노동력 상실은 전혀 인정을 못 받는다. 그렇죠. 누구도. 예. 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그거를 일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수준뿐이 안 될 건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치적인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한 5,000만 원 정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또 거기서는 왜 일반인을 또 차별해요? 일반인은 1, 2천밖에 안 되는데 위자료가 네. 연예인은 왜 5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해 못 하시는 것처럼 노출도 해야 되고 글쎄, 막 이런 직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을 위자료 쪽에서 일부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연예인은 좀 더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건 인정을 해도 위자료는 지금 5천으로 본다. 최대 많아도. 그렇죠. 사람이 죽어도 1억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규범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에 하나 이제 병원하고 한예슬 씨하고 뭐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순전히 법적으로만 냉정하게 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붙으면 한예슬 씨 측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은 맥스 5천이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이게 소송에 붙었어요. 법정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제가 만약에 한예슬 씨 변호인입니다. 변호사인데 노동력 상실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주장 자체는 위자료를 높여서 그 기준이 1억을 넘어서 2억, 3억도 주장할 수 있겠죠. 뭐 10억도 주장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많은 금액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또 법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일반인은 사람이 죽어도 1억인데 연예인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평가해서 뭐 수억을 인정해 줄 수는 없죠. 아니 근데 이제 법감정이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면 와 한예슬 씨 정도 톱스타면은 그래도 한 억대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낮네요. 기준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준을 높여놓으면 결국 배상액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손해는 국민 전체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1억 원이라는 기준이 통상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교통사고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여가지고 1억이 아니고 뭐 10억까지 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이 보험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놓은 보험금에서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교통사고는 그런데 이거는 좀 가해자 실수한 병원이 딱 있잖아요. 거기서 딱 국민이 내는 게 아니고 그 병원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비춰봤을 때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배상액을 굉장한 기준을 높여놓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형평에 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배상액을 높이면은 그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는 좀 상식적인 정의 실현이 가능한데 배상액 전체 파이가 커지고 그건 누군가가 부담을 뭐 병원이 아니고 누군가가 또 부담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나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좀 충격적인데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한예슬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법적으로. 결국은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병원 측에서도 배상액을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서로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법원에서, 법정에서. 가능하다. 그럼요. 근데 법으로 뭐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병원이 이제 뭐 여론이고 뭐고 나 몰라. 그냥 법적으로 합시다. 하면은 지금 냉정하게 최대 5천이다.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는 진짜 좀 터무니없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어떻게 제로, 빵으로 평가가 되죠? 이런 데가 왜 그러니까 어때서? 저희가 한 소송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수술, 성형수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슴 성형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노동력 상실률 자체가 없거든요. 똑같이. 그럼 0%예요.
이런 여성분으로서는 젊은 여성이 미혼이다 그러면 이 겪을 정신적 고통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 경우에도 노동력 상실률이 0%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상해 줄 수는 없어요. 결국은 네. 위자료로 가는 거죠. 정치적 손해로. 근데 그 위자료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제도나 법에 좀 개선을 필요해 보이네요. 네.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가 네. 네, 법률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